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4일 새벽 6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탑 뉴스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북서쪽에 있는 부차란 도시에서 발견된 러시아 군의 소행으로 보이는 학살의 증거들입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 군이 부차를 한 20여일 동안 점령하고 있다가 철군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수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길가에 이 사살된 것으로 보이는 민간인 시신이 여기저기 발견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 뉴욕타임즈 등의 보도, CNN의 보도를 종합하면은 길가에서 발견된 민간인 시신은 한 29 정도 된다고 합니다. 머리를 관통하는 그 상처가 있다든지 손이 뒤로 묶여 있는 걸 보면은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아주 큰 이 무덤을 파 가지고 한 200명을 파묻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추측이냐 하면은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되려면은 뭐 신원 조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DNA 테스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러시아군이 자행한 학살이다, 이렇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규정하고 나왔습니다. 제노사이드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노사이드는 전쟁 범죄와는 좀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학살하는 행위를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사해야 될 기관이 국제 형사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국제 형사 재판소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빨리 이 제노사이드를 조사를 해달라. 휴먼 라이트 워치 같은 유명한 인권 단체에서도 자체 보고서를 내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 사무총장, 뭐 나토 사무총장, EU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서구 사회의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일제히 규탄하고 나왔습니다. 이걸 국제적 이 쟁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의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순식간에 세계가 부차의 학살이란 말을 씁니다. 부차 매사크란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차만 그렇게 씁니까? 이게 수복되니까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속속 이런 학살의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민간인 지역을 집중적으로 포격 또는 폭격을 했습니다. 마리우폴이라는 남쪽에 있는 도시에는 그게 오페라 하우스 같은 큰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피난민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폭격할까 싶어 가지고 그 옆에다가 어린아이가 있다는 큰 글자를 써 놓았는데, 러시아군이 거기를 폭격을 해 가지고 현재 확인된 사망자가 3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쟁 중에 일어난 이 범죄와 민간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고 하는 이 행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노사이드가 워크라임보다는 훨씬 더 엄중한 죄이죠. 유대인 학살이 바로 전형적인 제노사이드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그건 가짜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사살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그 프로파간다는 우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속속 증거가 나타나고 사진이 드러나는데 참 참혹합니다. 이 부차는 작은 도시인데도 수백 명이 이런 식으로 희생되었다고 한다면은 마리우폴이라든지 큰 도시의 참상이 앞으로 드러나면은 이 러시아 군의 군기가 엉망이다. 저게 문명 국가의 군대로 볼 수 없다 하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학살하는 군대는 이게 정규전에서는 밀리면 보통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군대는 이런 면에서 옛날부터 군기가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독소전, 독일이 1941년 6월에 쳐들어와서 독일과 소련, 히틀러와 스탈린 두 악마가 싸우는데 이 싸움에는 전쟁 규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파시즘이고 한쪽은 공산주의니까 서로 이념적 정오심을 가지고 싸우니까 포로로 잡히면은 포로로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1943년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 제6군이 항복을 하면서 9만 5천 명의 포로가 생겼는데 소련군의 포로가 된 거죠. 그 중에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5천 명밖에 없었습니다. 9만 5천 명 중에서 9만 명이 죽고 5천 명만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련군이 독일군 포로가 되면 또 그 정도로 떼죽음을 했습니다. 이게 이념적 정오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독일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금 옛날에 동독이라고 불리던 그 동독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또 어마어마한 성폭행이라든지 사살이라든지 이런 제노사이드에 준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묻혀 넘어갔습니다. 독일이 가해자였으니까 피해자인 이 소련군의 이런 비인간적인 보복은 그냥 묻어두자. 일설에 의하면은 죽은 독일 군이 한 300, 죽은 독일 군이 아니라 독일 민간인으로 봐야 되겠죠.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기가 엉망진창인 소련군이 바로 해방 직전 1945년 8월 9일 선전포고를 하면서 만주를 통해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된 이 소련군의 만행에 대해서는 당시 북한에 살았던 분들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싫어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한편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어떻게 하든지 남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DDT를 살충제죠. DDT를 뿌려가지고 사람 몸에 있는 이를 없애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미군을, 해방군으로 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욕하는 민주당 사람들 많잖아요. 또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이 진짜 점령군인데 그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높여주고 이런 자들이 집권 세력이 되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세계 언론, 세계 여론, 그리고 문명국가의 정부를 분노하게 하면은 이게 결국은 이 힘이 어디로 가느냐? 이 분노한 여론의 힘은 그 각각 나라의 정권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러시아를 더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귀착이 될 겁니다. 세계가 저런 군사력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세계 여론이라는 게 또 무서운 것입니다. 이번 이 사태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복 지역이 늘어나면서 저런 무지막지한
만행이 속속 드러날 것입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도 규칙이 지켜야 한다 해 가지고 국제법에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 제네바 협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쟁 포로는 어떤 식으로 대우해야 된다든지 요걸 지키고 있는 나라는 예컨대 영국과 프랑스라든지 또는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런 그 두 문명국가 사이는 포로를 좀 제대로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저 러시아가 끼어든다든지 또는 아프리카에서 무슨 식민지 시절에 독립군을 탄압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전쟁 규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런 전쟁 규칙은 문명 국가들끼리 싸울 때만 적용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 영국군이 아프리카에서 독립군을 탄압할 때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이 규탄 행렬에 동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느 세상입니까? 유럽의 한복판에 킬링 필드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푸틴의 러시아, 러시아의 푸틴 반드시 벌 받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